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구독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날이 이제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5월 28일자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투자은행 보고서 쓰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그래도 객관적이고 과도하지 않고 뭔가 소위 말하는 꿍꿍이가 좀 적은 것 같다. 나름 그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뭐 승인이 됐죠. 현물 ETF의 지금 시장 규모가 약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약 6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하도 뭐 수십조, 수백조 하니까 뭐 이것 자체는 그렇게 감흥이 오진 않습니다.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 비트 이더 ETF만으로도 1,000억 달러니까 13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격 예측도 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말 비트코인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약 뭐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뭐 그렇게 뭐 놀라운 수치는 아니죠. 또 내년까지 하면 비트코인 대략 2억 원까지 상승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적당한 예측 같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은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났다.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에 긍정적이다. 이걸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주식 투자나 뭐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 뭐 경기도에 있는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살 때 뭘 살까, 뭐를 버릴까, 뭐를 조금 더 살까 고민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이걸 사냐 마냐의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고민할 게 뭘까요? 사실은 언제 살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언제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싸게 사셔서 비싸게 파셔야 되기 때문에 단 비트를 사냐 마냐, 이더를 사냐 마냐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일정 어떤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래서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에 긍정적이다. 이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진짜 맞다면요, 저는 지금부터 메이저 알트코인들 비중 조금 늘리실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막 그 올라가는 빨간 날이 아니라요. 적당히 조정받고 할 때 적당히 더 메이저 알트를 늘릴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 문제가 없으면요. 그게 다 POS 아닙니까? 솔라나, 뭐 카르다노, 아발란체, 뭐 이런 그 ETF, 뭐 도지코인, 뭐 XRP 다 라인업에 서 있죠. 그 다음 ETF가 이 순서대로 뭐 시총순으로 대략 가겠죠. 그 다음 제가 이번 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 미국의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FIT21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의 70%가 상품이고 리플이 이제는 그 증권이 아니다. 이 문구가요. FIT21 안에 있습니다. 계약 맺었다고 해서 다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CFTC의 권한을 몰아준다. 이게 이제 FIT 21 법안이고요. SEP 20, 그러니까 SEP 121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은행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코인 친화적인 발언이죠. 말도 안 되게 친화적인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원을 통과하고 하나는 하원을 통과하고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만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통과가 만약 되잖아요. 그냥 제가 알트 천국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뭐 비트 이더도 오르지만요. 이거 되면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못하는 루비콘 강을 아예 건너버리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특히 한 최근 1, 2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비트코인 ETF 승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죠. 친코인법 이미 하원 상원 하나씩 통과를 했습니다. 자, 블랙락, 뭐 BIS, IMF,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친코인 지금 입장을 선회했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선회한 겁니까? 선회한 거 아닙니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말을 뒤집은 거죠.
그들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냥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게다가 SEC 소송 지금은 뭐 제가 볼 때 올해까지는 이거 갈 수 있어요. 뭐 연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소송 당연히 소송 모든 소송의 끝이 있습니다. CFTC의 권한을 몰아준다. 그리고 앞으로 코인은요 미국에서 길이 열리면 뭐 아시아 뭐 저기 중동 뭐 중남미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문을 열어 제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히 이제 제3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뭐 인도, 중국만 합쳐도 3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코인 관련 규제, 법을 공조 체제를 만들고죠. BIS 이런 걸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비트코인 ETF 때문에 사람들 다 비트코인만 뭐 최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저평가된 메이저 알트코인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 지금도 입장은 동일합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그들의 픽처고요.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시간이 돼서 하나하나씩 이제 터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 코인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알트코인을 무시하면 안 되냐? 자산 토큰화의 미래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그거 그냥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 모든 자산, 모든 증권, 뭐 부동산, 채권, 주식, 뭐 코인, 뭐 ETF 파생 상품,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을 다 어디 위에 올린다? 블록체인 위에 올리겠다. 그러면요, 이더리움 하나로는 정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록 자산 토크나 뭐 15차선 고속도로 이전 영상에 보시면 그 코인 플랫폼들 나오죠. 15차선이 아니고요. 20차선, 30차선, 레이어 1, 레이어 2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고속도로가 이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 고속도로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섹터, 코인의 섹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섹터가 다 결국 뭔지 아십니까? 이거 비트 이더가 아닙니다. 이거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 이 코인 디지털 세계에 각자 디파이 영역을, NFT를, 인공지능을, 뭐 결제, 송금,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 영역을 알트가 결국은 채울 것이다. 자산 토큰화조차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초우량 자산 맞죠? 근데 이것만으로 커버가 안 돼요. 자산 토큰화 하나만으로도 이게 안 됩니다. 그 기회가 누구한테 갈 것이다? 메이저 알트코인. 그들에게 선택을 받은 코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50% 정도 비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큰 알트코인 40%, 뭐 작은 코인 한 10% 정도. 저는 지금 이 큰 알트라고 하면 뭐 쉽게 말하면 시총 기준으로 한 20위권, 상위 30위권, 그러니까 상위 50이어도 관계가 없는데 그들에게 선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코인들 조금 비중을 늘릴 필요도 있겠다.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니죠. 본인의 항상 믿은 만큼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본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뭐다? 이게 투자입니다. 5월 21일이죠. 이때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입니다. 어떤 암호화폐 투자사의 CLO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더리움 ETF 이거 승인되면 암호화폐 정책, 미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승인이 되면 워싱턴 DC의 모든 관계자들, 이 정치인들 다 충격을 세게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SEC가 제시했던 은행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의 코인 보관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 SEP 121 말씀드렸죠. 이것을 무효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은행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통과가 하원에서도 사실 됐었거든요.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고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은 상원에서도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SEP 121 무효화 은행이 코인을 다 그냥 쟁여놓을 수 있다. 이게 무엇보다 지금 더 크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엄청난 법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왜 미국의 정치인들이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코인은 다단계고 사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갑자기, 뭐 그때 블랙락 회장이 나와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뭐 자산이고 아주 뭐 혁신이고 엄청나게 귀중한 거고 모든 사람이 투자해야 되는 거고 손바닥 확 뒤집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5월 17일자 이거 과거입니다. 제가 왜 과거를 말씀드리는지 아마 영상 계속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SEP 121 은행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뒤집힙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갔는데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러니까 하원 통과, 그 다음에 상원 통과, 대통령 거부권.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순서 같아요. 근데 백악관은 아 이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친코인법 이거 없애버릴 거야라고 언론에 많이 뿌렸었죠. 양보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행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과거죠. 5월 17일자입니다. SEC에서 암호화폐 회계 지침 무효화 법안 시행 여부 10일 내에 판가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원, 상원 다 통과했으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10일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두 번째 법안에 그냥 사인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법안은 그대로 발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3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이 사실상 이건 뭐 거의 꼭두각시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뭐 강력하게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뭐 거부권 행사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 단 뒤에 잘 읽으셔야죠. 지난 한 주간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2달간 코인 관계 인사들과 지금 토론을 이미 했거든요. 바이든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5월 24일 은행에서 코인 보유 금지를 무효화했다. 그러면 이제 은행도 코인 가져올 수 있는 거 바이든 거부권 행사 가능 기한을 뒤로 연기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바이든한테 이 법안이 전달이 늦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이내인데 이게 5월 28일에서 이거 5일 늦게 했으니까 6월 3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뭐 서명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3일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된다?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메가 뱅크들이 뭐 한다? 코인 맘 놓고 쟁일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이거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BIS에서 이거 쟁이라고 했잖아요. 자, 전 세계가 이게 이제 승인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이든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 세계가 완전 그냥 코인판이 돼버리고요. 루비콘 강은 건넌 그 격이 됩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루비콘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5월 24일자인데요. 이 SEP 121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친코인적인 법안은 바로 FIT 21입니다. 뭐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쉽게 코인의 70%는 뭐다? 상품이다. 증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리플법이라고 했죠. 증권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다 증권이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증권이 아니다. 이게 리플법입니다. 리플이 그냥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FTC의 권한을 몰아준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수 암호화폐 뭐 여러 가지 택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그러니까 FIT 21 법안이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분명히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FIT 21 법안은 이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하원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상원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바이든 갑자기 거부권을 운운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미국의 상원도 프리 패스 될 거라고 지금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5월 22일자인데요. SEC에서 이게 이제 그 ETF 승인을 시키기 전에 그 신청사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줬다. 180도 갑자기 바뀌었다. 그 전에 뭐 이제 재단 그 검사하고 이렇게 막 기소장 날리고 웰스 노티스 날렸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젠 정치적 이슈로 변모했다. 이게 그들이 씌운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을 대중몰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예고죠. 이건 뭐 승인 예고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프레임이죠. 자, 금융 엘리트들은 과거는 코인을 뭐라고 했다? 사기고, 테러고, 돈 세탁이고. 자, 여기에서 초우량 자산, 글로벌 자산, 혁신적인 자산. 이 말 바꿨다.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블랙락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말을 바꿀 때는요, 항상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그럴듯한 명분을 주고요. 거부할 수 없는 명분과 함께 그들의 정책을 끌고 나갑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ESG입니다. 예를 들면 또 뭡니까? Climate Change, 기후변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5월 24일이죠. 전 미국의 SEC 위원장.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전에 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발언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의회에서 통과된 21세기 그 핏 21 법안은 암호화폐 보관과 거래 측면의 규제를 보다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이 이더리움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 의회가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일단 제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퇴임 하루 전에 정말 하루 전입니다. 리플 얘네 고소장을 날리고 어디로 갔다? SEC를 사직하고 바로 코인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 원리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낙하산 인사로 취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 모든 그 크립토 상황에 빠삭하죠. 그러니까 코인 회사도 갔겠죠. 자, 근데 아직 이 핏 21 법안이 상원 통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안 됐습니다. 하원이 통과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원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게 이더리움 ETF의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상원 통과는 당연하고 거부권 대통령 당연히 그거 그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이 사람 뭐 미래를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이제 소위 신시아 루미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굉장히 코인에 친화적, 특히 비트코인에 친화적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의회에서 암호화폐 지지 세력을 구축 중이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의 하원 양당 의원, 양당은 뭡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여기 공화당도 그렇고, 둘 다에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시켜라고 재촉을 한 바가 있죠. 자, 친암호화폐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미 상원 하원 모두에서 코인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코인의 미래가 밝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요, 그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원은 공화당이 많으니까 친코인이고, 상원은 민주당 인사가 잡고 있어서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자,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상원이고 하원이고 지금 다 같은 마음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뭐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꼭두각시가 맞고요. 답정너예요. 그냥 이미 처음부터 그들의 시간표와 모든 게 짝짝꿍이 잘 맞아 떨어져서 너는 그냥 바이든은 글쎄요, 코인에 대해서 잘 아실까 싶습니다. 이제 그냥 그들의 시간이 왔고요. 이제 그냥 코인 쭉포 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법안, 그들이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짜왔던 계획들, 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법안들, 갑자기 뭐 이렇게 홍수처럼 물밀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시아 루미스 트위터, 이거 해킹된 게 아니고요. We are so bag이라고 했는데 이 백에 비트코인 마크고 있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트맥시들의 사실은 표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촉구를 했었죠. 비트맥스인데 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합니까? 뒤에 누가 있다? 검은 돌, 블랙락이 있습니다. 블랙락 현물 ETF 승인하면 승인 확률 제가 99.8%라고 거짓말 좀 보태면 거의 한 100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들
조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비트가 좀 뭐 상대적으로 좀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베일런트 뭐 이제 분석하는 업체의 대표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련된 뭐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의 90%를 누가 관리한다? 코인베이스가 보관한다. 이더리움 현물 ETF 9개 중 최소 6곳이 지금 그 누구한테 이더리움을 수탁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우연일까요? 자, 코인베이스가 사실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수탁을 뭐 하고 있습니까? 독점하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의 투자를 전략 제휴를 해놨던 것이 누구다? 블랙락. 블랙락이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지분 투자 엄청 해놨죠. 뭐 얼마를 투자했다까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적어놓은 이 친구들이 사실상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투자한 데가 누구다? 블랙락. 그럼 뭐 채굴 회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로 열고 지금 리플이라고 적어놨죠. 제가 왜 괄호를 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랙락이 제일 많이 후원한 기관이 어디다? 미국의 민주당. 근데 가로 열고 닫고 제가 공화당이라고 적었죠. 로비가 미국은 합법입니다. 뭐 민주당 뭐 가장 많이 했죠. 자, 공화당 지금 뭐 한마음 한뜻 아닙니까? 그다음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누구를 또 세웠습니까? SEC의 게리 갠슬러 임명권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지금 뭡니까? 사실상 같은 배예요. 뭐 코인베이스랑 SEC 소송하고 있는데요. 리플도 아직 소송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 수수께끼 절대 못 푸십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됐건 리플이 됐건 아주 오래 전부터 결과를 이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를 모릅니까? 자, 코인베이스 CEO가 또 얘기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핏 21 법안. 이게 지금 하원을 통과했다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아직 통과 안 했습니다. 5월 23일자인데요. 자, 이거는 너무나도 역사적인 일이다. 마침내 암호화폐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그 규제 명확성이 지금 이제 나왔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투자자의 권리들이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코인 죽이기도 이제는 끝이다. 사실 뭐 이거 지금 말씀드렸죠. 하원을 이제 막 통과했고 상원도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뭐 결과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겠죠. 자, 컨센시스의 CEO 조셉 루빈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친구 역시도 이제 그 ETF에 관해서 이더리움 ETF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생각에 이제 이거는 거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페인은 2달이 넘게 코인 업체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게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이 컨센시스 CEO 얘도 사실은 같은 배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조셉 루비는요, 컨센시스의 그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고요. JP 모건과 불법 거래를 통해서 본인의 그 사익을 엄청 편취를 하다가 전 직원들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컨센시스 지분의 10%를 JP 모건에 불법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로비를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그 회사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또 다른 회사를 JP 모건에서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한마디로 월가의 앞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의 지분을 주는 과정에서 기존 스위스에 있는 직원, 지금은 뭐 미국 회사죠. 그 직원들로부터 야 이거 너희들 그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회사 지분 네 맘대로 그리고 회사를 아예 그냥 바꿔버렸거든요. 변경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컨센시스는 월가의 앞잡이다. 그럼 뭡니까? 같은 배죠. 얘는 결과를 알까요, 모를까요? 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컨센시스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 Fit 21 법안. 여기서도 미국의 하원을 이제 막 통과했는데 뭐 웅대한 발언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소비자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업의 혁신을 호용하는 이러한 초당적인 노력. 뭐 상원도 지금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코인은 막을 수 없다는 거지. 컨센시스가
당연히 압니다. 자, 이 법안 말씀드렸죠. 투자 계약만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이 될 수 없다. XRP 소송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화폐 코인은 70%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그 다음에 뭐 CFTC에 권한을 부여하고, 자, 이게 이제 뭐 사실상 하원 통과지만 기정사실이 됐구나. 자, 요약을 하면요. 25년도에 SEC의 게리 갠설러의 쇼맨십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단 올해까지는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리 갠슬러 올해까지는 계속 소송하고 뭐 그 공포 분위기, 이제 코인은 다단계고 사기고 이런 분위기 그만둘 때까지 아마 연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떡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쇼맨십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근데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복할 날이요. 사실 머지 않은 겁니다. 이 법안들 통과되면 이제는 정말 그 무서운 세상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여기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 중에 한 명, 뭐 나단 딘이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올해가 아니라 언제 내년이 암호화폐 정책 확립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여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 FIT21 법안, SAP 121 이거 이제 은행이 코인 보유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세 개 다 언급했잖아요. 근데 왜 내년을 언급했을까요? 조금 이제 마무리되고 뭐 이제 소송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미국 대선과 그 소위 말한 정권 교체이 절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인 거 말씀드렸죠.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선회했다고요? 뒤에 누가 있다? 블랙락이 있습니다. 블랙락이 가면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2024년이 아니라 25년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올해 그냥 다 그냥 잘 날아가고 바나나존 하고 25년부터 하락장 글쎄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25년까지도 우리가 뭐 그러니까 분할 매도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연말이 너무 오르면 조금 파는 건 좋은데 글쎄요 25년까지도 저희가 그 바나나존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자, 투자은행 TD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 ETF가 생각보다 6개월 빠르게 승인이 됐고 앞으로 1년 이내 뭐가 나온다? 암호화폐 바스켓 펀드 상품이 출시된다. 바스켓 펀드는요, 바구니에다가 그냥 막 집어넣고 그 묶음 패키지로 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러니까 탑 22 코인들, 탑 32 코인들, 뭐 디파이 코인들 묶어서 팔고요. 뭐 스마트 계약 코인들 괜찮은 거 묶어서 팔고요. 인공지능 묶어서 팔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뭐 파생상품 ETF, 그다음에 이제 지수들도요.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하듯이 뭐 나스닥 지수 이런 것처럼 코인 지수 끝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1년이라고 했죠.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하는 말은요. SEC가 좌절을 겪을 수 있지만 SEC는 미등록으로 간주한 코인 취급을 하는 그 거래소들 뭐 있죠. 크라켄도 있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저도 이거 동감을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이런 쇼맨십을 아마 보실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친법안들이 이미 제가 볼 땐 끝났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게임입니다. 단 너무나 이제 빨리 팔면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염려한 건 뭐냐면요.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 큰 실수가 뭘까요? 한번 지난번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못 파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은 뭐 빚으로 이거 뭐 올라서 그거 딱 오르면 그거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지 비투하셨던 거 혹시 아닙니까? 조바심, 그러니까 나의 탐욕과 혹은 상승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출렁출렁 또 하락이 나오거든요. 이런 공포심에 의한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하시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글쎄요, 뭐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하시면 어떨까? 우리가 뭐 이게 20배, 30배, 50배 좋습니다. 뭐 100배 갈 수도 있죠.
근데 대략 그냥 이제 알트코인 기준 10배에서 20배 정도로 해놓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적당히 팔고 그냥 나올 것이다 라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제가 볼 때 좀 실수를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는 이미 확정됐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